이번 영상은 먼저 인터넷 및 네트워크와 관련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AN, MAN, WAN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N이란 한 사무실 또는 한 건물 내에 여러 대의 PC와 주변 장치가 전용 통신 회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흔히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부르며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등을 위해 한정된 지역의 여러 정보 기기들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LAN보다 지역 범위가 좀 더 넓어 도시지역 통신망이라고 부르는 MAN, 그리고 이보다 넓은 광역권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WA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도 하는 BAN은 KT와 같은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려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뒤에 이 통신망으로 공중통신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 축적, 가공, 변화 처리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업무 연락의 신속성, 정확성, 일관성을 위하여 BAN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정보 검색 및 처리, 전자사서함, 예약 정보 시스템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의 하나로 단일화된 회선을 통해 음성,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기술면이나 속도면에서 성능이 더 뛰어난 ADSL이나 VDSL과 같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밀려나게 되었고, KT에서도 ISDN에 대한 투자를 중단, ADSL로 전환하였습니다. ADSL은 상향 전송보다 하향 전송에 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인터넷에 적합하도록 만든 초고속 정보통신망입니다.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선을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선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DSL이 등장하기 전에도 PC에 모뎀 카드를 설치하고 전화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성통화를 할 수 없었고 요금이 종량제로 매겨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불편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ADSL은 한 전화선으로 일반 음성 전화 통신과 데이터 통신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ADSL은 1988년 미국의 벨코어라는 회사가 VOD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상용화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되지 않다가 1995년 이후에 인터넷 붐이 일면서 ADSL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VDSL은 ADSL보다 더 속도를 빠르게 개량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입니다. FTTH, Fiber to the Home은 가정 내 광 케이블로 불리는 광 케이블 가입자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FTTH는 모든 가정에까지 광 케이블을 연결해 방송 통신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가능하게 한 서비스입니다. 그 이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GBps 정도로 이미 대중화한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지고 이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5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공식적으로 5G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프로토콜과 IP 주소,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인터넷 작동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고 월드와이드 웹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대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이란 인터넷상에 연결된 컴퓨터나 단말기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통신 규칙이나 방법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통신 규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통신 규약이라 함은 컴퓨터 상호 간의 접속이나 정보 전달 방식, 통신 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의 검출, 코드 변환 방식, 전송 속도 등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종이 다른 컴퓨터는 프로토콜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통신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표준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OSI 7계층 모델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는 이 OSI 7계층 모델을 참조 모델로 하여 인터넷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TCP/IP는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신 컴퓨터에도 4개의 계층, 수신 컴퓨터에도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송신 컴퓨터 프로토콜의 응용 계층에서 네트워크 접속 계층으로 이동한 데이터가 물리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신 컴퓨터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접속 계층에서 응용 계층까지 도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계층에서 하는 기능은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증하고 각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각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고유의 식별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동일한 IP 주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IP 주소 체계는 32비트 체계인 IP 버전 4입니다. 하지만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이 더 확산되는 시점이 되면 128비트 체계인 IP 버전 6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될 날이 오리라 예상됩니다. 다만 이 IP 주소는 숫자로 부여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각 네트워크에 일종의 별명을 붙여서 식별하기도 하는데 이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도메인 네임만으로도 호스트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형식과 관련해서는 교재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